안녕하세요. 팀 프락입니다. 이게 얼굴을 가려야 되는 게 원래 예의긴 한데, 제가 이제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벗게 됐습니다. 이게 하도 마스크를 오랫동안 끼다 보니까 여드름들이 좀 많이 났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난주부터 집 코리아에서 글래디에이터를 이제 전시장에 두고 또 시승을 시작하게 됐습니다. 가격은 이제 모두 다 아시겠지만 6,990만 원으로 오게 되었고요.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쉐비 콜로라도 2021년형을 판매하게 되었는데요. 엄밀히 말하면 어제죠. 근데 이제 재원이라든가 이런 공개적인 그 웹사이트를 업데이트를 한 거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었습니다. 그리고 아직 들어오진 않았지만 이제 포드 브론코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전해주고는 있지만 아직 미국 분들도 받지를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디테일한 정보들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. 뭐 사람들 말로는 내년 한 연말쯤에 국내에 출시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은 하고 있지만 사실 모르겠어요. 이게 워낙에 인기가 많아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도 판매가 어려운 제품이다 보니 글쎄 오면 좋겠죠. 하지만 브론코든 글래디에이터 혹은 콜로라도가 모두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차를 구입하면 좋을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전 비디오를 통해서 2021년 그 콜로라도에 대한 아쉬움을 좀 표했잖아요. 특히 미국에서 이제 LT 모델에서 이제 원래 기본적으로 있었던 카메라라든가 뭐 어떤 그 토잉 부분 이런 것들이 교차가 되고 들어가야 되는 옵션들이 이제 변동이 되면서 Z7-in-1 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좀 우려심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국내에 들어오는 이 Z7-in-1이 그냥 데칼용 혹은 겉으로 보여주는 용도로만 업그레이드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. 이제 초반에 작년 때 제가 올렸던 영상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기본적으로 똑같은 엔진에 그냥 트림이 몇 가지의 옵션 그냥 그 옵션도 이제 익스테리어 관련된 옵션으로만 이제 가격대가 이제 달라졌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 Z7-in-1이라는 그 오프로드 느낌이 나는 차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그 오프로드유를 위한 옵션이라든가 기능들이 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글래디에이터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제 타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.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머드 타이어가 이제 탑재가 장착이 된 상태이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났을 때의 이 편의성 그리고 승차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이 세 가지의 차량들이 다 조금씩 갖고 있는 세그먼트라든가 포지셔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원래 집 글래디에이터를 생각했지만 제가 머스탱을 팔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죠? 이 튜닝에 대한 유혹이었죠. 이 콜로라도는 그냥 뭐 해도 그렇게 많이 나갈 것 같지 않은데 이 글래디에이터는 확실히 애프터마켓이 너무너무 그래서 제가 한숨을 쉬는 이유가 너무 다양한 거예요. 그 억스 옵션이 총 4개가 있어서 거기다가도 사람들이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머드 타이어도 좀 바꾸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면 이제 올트레인으로 바꾸고 뭐 거기서 안에 다른 옵션들을 넣는다고 쳤을 때 제가 살 수 있을 만한 차량이 안 되지 않을까 이 욕심 이 욕구를 끌어당기지 않는 한 그래서 우선은 제가 오늘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020년형 혹은 19년형 콜로라도를 작년에 제가 이제 시승을 해봤기 때문에 글래디에이터랑 비교를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 글래디에이터를 보기 위해서 소초 전시장에 가게 됐고요. 이제 일반 글래디에이터 모습이랑 오프로드 특화된 컨셉으로 나왔습니다. 시승하기에 앞서서 이제 내부를 이제 보게 될 텐데요. 내부는 전반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이제 랭글러랑 많이 비슷합니다. 그리고 이따 제가 모습을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뒤에 앉았을 때도
이 뒷좌석은 넉넉했습니다. 제가 제 키가 181인데 그 키에 맞춰서 운전석을 조절하고 그 뒤에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넓은 편이었고요. 이 부분은 콜로라도랑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쾌적했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뭐 운행을 오랫동안 해봐야 그 승차감이라든가 이 피로도는 더 자세히 알지 않을까 싶고요. 우선 핸들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묵직해가지고 저한테는 편했습니다. 그 기존에 타던 여러 차량들이 다 핸들이 무거웠기 때문에 저한테는 오히려 적응하기 쉬웠고요. 다만 그 제로에서 이제 스피드를 올릴 때 순간 토크는 높았습니다. 이 자세는 지금 제가 이제 뒤에 마지막으로 앉아서 승차감이 어떤지 꿀렁꿀렁 거리는지 아닌지를 좀 느꼈는데요. 뭐 콜로라도랑 비교했을 때는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차 문을 뗄 수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이 천장 가운데에 스피커를 두고 있고요. 그 뒤에 우퍼가 있습니다. 그래서 사운드를 틀면 솔직히 탈맛 납니다. 그 베이스 때리는 이 진동이라든가 소리가 확실히 콜로라도보다 좋고요.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뒤에 보너스로 블루투스 스피커를 주기 때문에 뭐 때에 따라서 사용하는 거에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. 아무래도 머드 타이어다 보니까 좀 노면이 읽혀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 되게 뒷좌석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? 아무래도 이거는 픽업 트럭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. 뒤에 타시는 분들은 매우 불편해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. 승용차랑 확실히 다른 거니까요. 이 트렁크를 내릴 때는 조금 빠릅니다. 콜로라도보다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풍 떨어지거나 그러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콜로라도랑 글래리에러랑 비교했을 때 사이즈는 크게 차이 나진 않아요. 뭐 칸이랑 비교했을 때도 고작 몇십 미리 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뭐 어떤 사이즈가 더 크다, 작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민망할 것 같고요. 다만 실제로 들어갔을 때의 이 비교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우선 제가 세 대의 차들을 다 타봤어요. 칸, 그리고 글래리에러, 콜로라도. 근데 이 폭이라든가 이 앞에 운전석 조수석이 좀 여유가 부족한 거는 확실히 글래리에러가 좀 그렇습니다. 예, 실제로 밖에서 봤을 때는 커 보이고 웅장하잖아요. 또 특히 이거는 머드 타이어가 탑재됐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되게 높아 보여요.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되게 넓겠는데 이 생각을 하는데 직접 들어가면 픽업 트럭계의 미니 같은 느낌이랄까? 아기자기하고 앉으면 바로 앞에 윈도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. 생각만큼 이게 앞에 윈도우가 크지도 않아서 재밌고, 그리고 이 반대로 뒤쪽은 조금 더 넓습니다. 그래서 아까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콜로라도보다는 좀 더 이 다리 길이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편했다라는 느낌이 있었고요. 물론 장시간 타봐야 좀 알 것 같고요. 그리고 꿀렁거림이 좋다 안 좋다라고 비교했을 땐 잠깐이었지만 뒷좌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칸이 저한테는 제일 꿀렁거렸고요. 그 다음에 콜로라도, 그 다음에 이번 글래리에러였습니다. 그리고 적재하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콜로라도가 훨씬 나았다고 생각을 해요. 좀 여유 공간도 있고요. 좀 이렇게 테트리스를 할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여유롭고, 그리고 이제 공간적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콜로라도입니다. 글래리에러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아기자기해요. 그래서 이걸로 갖고 되게 뭔가 많이 넣는다? 라고 계산했을 때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? 글래리에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는 200kg 적재할 수 있는 무게라고 이제 측정을 해놨고요.
5인 기준이었어요. 근데 만약에 2명이나 1명만 탔을 때는 그것보다 좀 더 태울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어 사람들이 이제 가격 갖고 좀 많이 뭐라 하잖아요. 이번에 6,990만 원이 뭐야? 어떻게 이렇게 비싸?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그만한 가격대는 하는 것 같습니다. 실제로 보면 이 병행 수입했던 글래리에이터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아무래도 콜로라도랑 비교를 했을 때 좀 차별화를 많이 두려고 했던 거예요. 이번 픽업 트럭 중에서도 우리는 프리미엄 그리고 오프로드를 극명하게 즐길 수 있는 차량으로 들고 오겠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경우인 거죠. 그래서 콜로라도에서 사실 비교를 하려면 글래디에이터도 이제 글래디에이터 스포츠 플러스라든가 뭐 정말 낮게 취급한다면 이제 그냥 스포츠 플러스로 이제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얘는 콜로라도 ZR2처럼 가장 상위급인 그 루비콘 모델을 갖고 온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콜로라도 구입하시거나 혹은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옵션이 별로예요. 인테리어도 별로고. 그러니까 뭐 가격을 더 올릴 수 있을 만한 내용물들이 없습니다. 뭐 GM 코리아 자체에서 뭐 빼고 더한 옵션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옵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. 일반 LT 라인 쪽에서는. 반대로 글래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가격을 다 옵션을 다 넣은 상태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게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미국의 MSRP 같은 경우에는 그 registration fee라든가 이 텍스가 들어가지 않습니다. 이 LA나 보통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차량값 플러스 10%를 계산을 해요. 그래서 그걸 우리는 아웃도어 프라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모든 세금이라든가 등록비 같은 것들을 다 계산했을 때 최종 금액이 얼마냐?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. 보통 그걸로 이제 딜을 많이 해요. MSRP는 사실상 필요가 없는 가격입니다. 그 MSRP 내에서 보이지 않는 옵션들이 있잖아요. 근데 이 옵션 값들이 쉐비 콜로라도보다 글래리에이터가 좀 더 다 비쌉니다. 전체적으로. 기본적인 옵션들이. 그래서 예를 들면 머스탱도 옵션 값들이 이 까마로랑 비교했을 때는 까마로가 조금씩 더 비싸요. 처음 베이스 MSRP는 비슷할지 몰라도 진짜 모든 옵션을 다 집어넣으면 까마로가 살짝 좀 더 높듯이 이거 같은 경우도 옵션을 정말 다 넣잖아요. 아무리 그렇게 해도 글래리에이터가 여전히 높은 가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미국에서 똑같은 옵션들을 넣었을 때의 가격 차이가 어떻게 날까라고 했는데 정확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. 근데 이제 한 200에서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뭐 아무리 FTA를 했다 할지라도 뭐 그 정도 뭐 운송해 오고 또 다 검사하고 오는 비용들 생각하면 그렇게 차이 나진 않는 거죠. 미국에서 구입하는 차량 가격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.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뭐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긴 하겠지만요. 그래서 이 첫 번째 저희가 오류를 해서는 안 되는 게 그 콜로라도랑 이 루비콘 모델로 들어온 글래디에이터랑은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. 나중에 뭐 스포츠 플러스가 왔을 때는 비교할 수 있겠지만 혹은 ZR2가 오면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무리다. 그리고 글래디에이터 같은 경우는 완전 새로 나온 모델이고 얘는 진짜 마이너한 페이스리프트를 한 차량이기 때문에 현대 모든 기능들을 넣는 걸 비교한다면 사실상 얘가 우승이다. 뭐가 있을까요? 뭐 크루즈 컨트롤만 해도 정말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것도 얘는 어댑티브가 되고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크루즈 컨트롤입니다. 그리고 뭐 글래디에이터는 스탑 앤 스타트 버튼이 있는 거고 걔는
키랑 콜로라도는 키랑 열쇠 따로따로 있죠? 그 흉측한 거. 그런 식인 거죠. 그런 차이.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이 가격대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 6,990만 원 혹은 3,800에서 4,600만 원의 차량을 어떤 거 살래 했을 때 사실 내가 얼만큼 예산을 갖고 있고 내가 유지비를 고려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려하면 생각을 하면 사실상 결론은 나 있습니다. 비교할 수가 없어요. 왜? 콜로라도는 연비가 이제 종합적으로 땄을 때 한 8.6인가 그래요. 근데 글래리에이터 같은 경우는 한 5점대, 6점대입니다. 그러니까 이 유지비를 감당하기에는 뭐 머드 타이어를 갖고 있는 글래리에이터가 훨씬 안 좋죠. 그러니까 이거를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이제 튜닝을 많이 한다 라고 따졌을 때도 튜닝비는 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많아요. 이 집 쪽이. 그러면 그렇게 따졌을 때 나의 이런 만족을 누릴 수 있고 나만의 차를 만들 수 있다. 여유롭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콜로라도보다는 글래디에이터를 더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정말 큰 부담 없이 탈 수 있는 차량인 거죠. 얘가 뭐 픽업 트럭이 아니고 뭐 SUV 기반으로 나왔다니 뭐니 하면서 굳이 내려 깔 필요가 없어요. 우리가 용도가 정말 뭐 차박을 한다거나 정말 뭐 화물차로서 이용을 한다거나 뭐 다양한 용도로 다용도 차로 쓴다거나 했을 때 일반 온로드에서는 크게 칸이 문제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차라고 해서 혹은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굳이 칸을 비하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자기들이 맞게 사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반 평범하게 승용차 SUV 처럼 픽업 트럭을 쓰겠다. 그러면 칸 싸잖아요. 그리고 조금 내가 오프로드 같은 데서 좀 즐기고 싶다 할 때는 글래리에이터가 아닌 콜로라도. 헷갈려. 그리고 나 진짜 메인이 이제 캠핑 그리고 좀 더 내가 오프로드를 많이 다닐 것 같고 나도 돈 좀 많아 그래서 나는 이런데 돈 쓸 수 있어 혹은 나는 차가 이미 하나 있고 뭐 좀 여가용으로 쓰고 싶어 할 때는 글래디에이터가 나을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여가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업 겸 이제 자가로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좀 고민은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럼 여러분은 어떤 차량에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신가요? 각자 사용할 수 있는 용도라든가 목적이 다를 거고요. 또 거기에 맞는 예산들이 다를 텐데 저는 브론코가 만약 내년 초에 나온다면 참 좋겠네요. 그때 나오면 좀 더 네, 우선은 그리고 이제 브론코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자료들이 있어야겠지만 미국에서 사람들이 그 테스트하는 것들을 보면 오프로드 파워를 봤을 때는 뭐 랭글러나 글래디에이터 보다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. 물론 온로드에서 타고 하기에는 정말 예쁘고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하는 디자인입니다. 어차피 저는 뭐 진짜 극강의 익스트림 오프로드를 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필요하진 않습니다. 다만 가격이 그만큼 합리적이어야겠죠. 더 많은 정보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는 제가 차량뿐만이 아니라 가방이라든가 뭐 액세서리 그리고 화장품 제가 유학을 하면서 경험했던 정보들을 좀 쉐어하고 싶은데요.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영상들을 자주 올리지 못해 너무 죄송합니다. 빠른 시일 내에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영상들을 올려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봐요. 안녕.